대전교통방송은 교통안전과 학교안전, 보건안전, 범죄안전, 그리고 환경안전 이렇게 5대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전시 소방본부와 함께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안전정보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119와 함께하는 테마기획 안전한 도시 행복한 시민 대전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이선영 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방본부 이선영입니다. 네. 이번 달도 사건 사고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 달도 119 종합상황실에 걸려온 도움 요청 신고 건수는 총 29,100건이었습니다. 화재가 452건, 구조가 641건, 구급이 4,654건이었고 기타 안전 관련 신고가 1,600여 건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부상자 3명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총 4억 95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119 그 소방대원분들 2만 건 이상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얘기니까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인데 주요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일 오후 1시 35분경 중구 선화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작업 중이던 공사 관계자 2명이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당하는 데 그쳐서 다행이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또 8일 오후 1시 40분경에는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엄청난 연기와 화염으로 근처 시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30대가 넘는 소방차와 100여 명의 소방 공무원이 투입됐고 소방본부장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신속한 대응 조치로 약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단순 연기 흡입자 4명이 발생해 119 구급대에 의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네.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까이 있어서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냄새가 일단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꽤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소방대원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고도 있었죠. 네, 10일 오후 1시 30분경엔 대덕구 비례동에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사다리 차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전기줄을 건드려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끊어진 전선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다 그만 전기 스파크에 의해 화상을 입어 인근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동됐고요. 네. 주변 일대가 정전으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주요 사고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는 많이 혼잡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날 발생한 그곳은 또 평소에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이렇게 화재로 인해 수십 대의 소방 차량이 몰리면서 더 복잡해진 거죠. 이런 교통 혼잡 해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2014년부터 소방본부와 대전교통방송 두 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재를 포함해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119에 접수된 내용을 대전교통방송 상황실로 즉각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라디오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많은 시민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근처 차량들이 현장을 우회하도록 유도해 교통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전교통방송과 소방본부가 손을 잡은 것처럼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기관들과 함께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죠? 그렇죠. 또 최근 재난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재난 상황을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때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소방에서는 신속히 긴급구조 통제단을 구성하고 재난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소집해 함께 구조 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했을 때 전기 분야, 가스 분야, 의료진, 군인, 경찰 등등 많은 부분들, 많은 분야 전문가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전문 분야들이 있죠. 그래서 유관 기관들과 신속히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최근엔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된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 지휘차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즉 하나의 무전 채널을 통해서 모든 기관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처도 그만큼 빨라지겠어요? 네네. 그래요. 시민들에게 앞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이에요?
네, 곧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즐거운 여행을 원하신다면 미리미리 차량을 점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우리 지역에서만 35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해마다 여름이면 이런 차량 화재 소식이 항상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예. 또 여름철에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장거리 운행과 장시간 또 에어컨 사용으로 엔진의 과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오일이 새면서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또 배선 피복이 녹아 합선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차량 내부 온도가 80도를 훨씬 웃돌게 되는데요. 이때 차 안에 라이터나 배터리, 스프레이, 부탄가스 같은 물질을 방치하면 뜨거운 열기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을 잠깐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차 안에 두고 볼일을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차 안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니까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 꼭 드리는데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잠깐 예.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잠깐이라도 온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죠. 예. 어린아이나 애완동물 잠깐이라도 차에 이렇게 두고 볼일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60대 남성이 다슬기를 잡다가 그만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5명이나 됐고요. 그 가운데 6월에서 8월까지 집중됐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요원들이 많이 배치된 해수욕장보다 하천이나 계곡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150여 건 정도의 순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해수욕장보다 하천이나 계곡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안전요원의 배치 여부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천의 경우에는 갑자기 깊어지는 물웅덩이나 수초 등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많아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처럼 물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심장부터 먼 다리와 팔, 얼굴, 가슴 순으로 물속에 들어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관찰이 가능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하고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혀 튜브를 놓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음주 물놀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네. 그 이유는 술을 마시면 혈압과 체온이 상승하는데 그때 갑자기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네. 또 반사신경이 둔해져서 또 사고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산행, 음주수영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모하게 구조하려고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하셔서 또 주위에 있는 튜브나 끈, 막대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조하시는 방법이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소방본부에서 시민들의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대전 소방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2달 동안 대전천, 대청댐 하류, 상보안 유원지 등 우리 지역 주요 물놀이 장소 7개소에 소방 공무원과 119 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해 시민 안전을 돌볼 예정입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의용소방대,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네. 일정 시간 전문 교육을 실시한 후 우리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배치해서 순환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119 구급대원분들이 있어서 든든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힘을 내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이선영 반장과 함께했습니다.